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역시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시선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충분히 예견된 갈등 구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다소 과열된 양상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후보 단일화는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논의를 하는 게 상식이고요. 네. 안철수 대표께서도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희 문은 열려 있었고요. 네. 저희가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최종 서울시장 후보를 뽑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 경쟁은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1야당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서울시장을 목표로 뛰고 있는데 이 누구에만 이렇게 붉은 양탄자를 깔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최대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배출해 내야 한다는 당연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3자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생각의 어떤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서울 시민들은 일자리, 부동산,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처 등으로 너무 힘들고요. 또 빈부격차도 커져서 상대방 여당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이번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꿔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네, 그리고 3자 구도에서 제1야당이 서울에서 승리한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조순 전 서울시장은 95년도에 당시 박찬종 무소속 묵은질 후보라고 했죠. 승승장구했는데 실제로는 조순 후보가 민자당 정원식 여당 후보, 박찬종 무소속 후보를 큰 차로 따돌리고 42% 차이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3 후보가 결과적으로 3등을 할 수밖에 없는 예가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경험하신 바도 있지만은 2017년 대선이라든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 3등으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거듭되는 실정을 바로잡을 유일한 대한정당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단순히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아직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저희 당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또 뒤로 갈수록 이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또 표심이 수렴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는 일고 있는데요.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거 좀 선거용 카드로 활용될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차 때 그랬는데요. 선거에 임박해서 지급해서 좀 효과를 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저희 당은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역설을 해서 결국 관철시켰는데, 정부 여당은 재정 탓을 하며 안 하다가 겨우 했거든요. 할 때마다 14조, 8조, 3조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었는데, 정작 정부에서 할 때는 땜빵식으로 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포함하려고 한 것은 12월에 저희가 논의를 해도 이 구정 전에 모두 수령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결국 정부가 또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4월 선거에 임박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사실상 금권 선거를 획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는 이렇게 단순히 돈 살포로 이게 표를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오늘 헌법 23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으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보상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저희가 사면론과 관련해서요. 앞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께 여쭤봤을 때 네. 사면론에 앞서서 사과와 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좀 어떠십니까? 네, 그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저희 나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그 전임 대통령을 둘러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설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사면권은 대통령의 불가침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 위에는 다른 고려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수 있고 박수도 받을 수 있는데 모두 역사가 평가할 일이죠. 근데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그 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말씀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질지 국민들은 좀 지켜볼 것이고요. 다만 사면을 그 자체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선거와 같은 정치적인 변곡점에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려 한다면은 그것은 국민적인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